자영업자분들 진짜 바쁘죠. 장사 잘하기도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 지식, 부동산 지식 이게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는 잘 돼가지고 막 몇천만 원씩 버는데 그 몇천만 원에 50% 이상을 쓰더라고. 과소비를 너무 많이 해요. 몇천만 원 버는데 몇 달 뒤에 만나보면 돈이 똑같아. 돈이 저축이 없어요. 번 돈을 다 쓴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평생이나 할 거야? 지금은 좋지. 아 미쳐버리겠어 진짜. 언제 건물 사냐고. 자영업자분들 매장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겠지만 그 바깥에 나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더 해줄 게 뭐가 있는지 나와서 매장 밖에서 배울 게 더 많습니다. 장인 정신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도깨비님, 네. 그 요즘 부자들, 네네. 자수성가 하신 건물주분들 되게 많이 만나시잖아요. 아 그쵸, 많이 만나죠. 도깨비님이 보셨을 때 그렇게 진짜 부자가 된, 건물주가 된 사람들이랑 일반인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부자분들 일단 뭐 부모님들한테 건물을 받은 분들을 제외하고 뭐 자수성가든 어쨌든 열심히 사셔가지고 건물주까지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냥 쉽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시간을 절제해서 쓴다. 자기만의 시간을, 목표를 높게 잡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끊어내야 됩니다. 시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자영업자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로 이 말을 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장인정신 마인드. 내가 다 해야 된다. A부터 Z까지 이런 거를 끊어야 됩니다. 저도 근데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사실 제가 조금만 하면 금방 따라 하거든요. 퀄리티 확 높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저 혼자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리사분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요리는 진심이고 장인이죠. 그러니까 물론 장인정신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당연히 기본 베이스는 돼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내가 장사만 하지 않고 건물주가 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면 시스템화를 하고 사업화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시스템을 만들고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해나가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인드를 끊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예. 장사를 하지 말고 네.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긴 했어요. 네네. 곳에서. 네네. 근데 이제 누구는 위임하라고 하고 누구는 사장이 직접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고. 그쵸. 네, 말이 다 달라가지고 예, 뭐가 예. 맞는 거예요? 사실 정답은 없죠. 근데 자기가 목표가 나가 1인 사업으로 끝낼 거야 라고 한다면 뭐 장인정신으로 해도 좋겠지만 건물주가 된다든지 사업화로 넘어간다든지 그러려면 위임을 어느 정도 내가 기본 베이스는 해놓고 위임을 하면서 시스템화를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자산이 이제 뭐 현금 흐름이 돌고 현금이 모아지면 그 다음에는 또 자산화로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신 분들이 다 그 과정을 겪어서 온 거죠. 나 혼자 열심히 벌어가지고 건물 살 수 있는 현금 흐름과 현금을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한마디로 레버리지인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레버리지인 거고 건물을 사는 것도 레버리지인 건데 이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바쁘면 안 됩니다. 예, 자기가 거기에 몰두하고 몰입해서 있어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그 이상 발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건 자기의 목표와 뭐 신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인드는 좀 딱 끊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요즘 느끼는 게 이제 사업을 잘해서 네. 이제 저희가 사업가 마인드를 탑재를 했어요. 예.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이제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잘 못 모으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그래서 저는 네. 돈을 잘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건 좀 다른 그럼요. 거구나. 예,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네네. 김승호 회장님도 사실 네. 돈을 잘 버는 능력과 돈을 잘 모으는 능력, 잘 불리는 능력은 다 다르다고 네. 하시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돈을 잘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쵸. 김성호 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실 이 말이 가장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매출을 늘리고 그 매출이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그 모은 돈으로
계속해서 불리려고 하는 공부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정말 고달프고 힘들죠. 예, 아무래도 장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거든요. 한정된 데에서 계속 줄여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발 비용이라고 하죠. 내가 고생한 만큼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만나보면 현금 흐름이 좋은 분들의 소비가 상당히 커요. 네, 기본적으로 명품 뭐 기본 차부터 해가지고 근데 막 물어보다 보면 집이 없어. 뭐 자산이 없어요. 자산이라고 하면 자동차 정도 1억이 넘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집약적으로 모여가지고 자산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둘씩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자산으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주가 되신 분들은 내가 목표가 건물주다 보니까 지금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벌더라도 내 목표가 장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산화로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번 돈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다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그분들이 뭐 아무 생각이 없어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고 내가 지금 맨날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걸 끊고 싶으면 과소비를 끊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저도 월에 1,000, 2,000씩 계속 벌 때가 있었어요. 순수익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제가 쓰는 돈은 항상 고정적이었어요. 항상 고정. 내가 뭐 1,000을 벌던 2,000을 벌던 제가 번 돈은 무조건 저축. 왜냐면 저는 그 다음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소비라는 게 늘어나면서 점점 늘어나거든요. 뭐 10만 원짜리 밥을 먹었으면 20만 원짜리도 먹고 싶고 30만 원짜리도 먹고 싶고 뭔가 경험을 해보는 건데 저는 그냥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그냥 그대로 쭉 갔어요. 왜냐하면 많이 뭐 그렇게 비싼 거 안 먹어도 배부르거든요. 조금만 더 모으면 이거 1억 될 것 같아. 1억만 모이면 내가 공부를 잘 해놔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건물 내가 쇼핑할 수 있거든. 명품샵 가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건물 쇼핑하는 게 더 즐겁거든. 이런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랑 연결될 것 같은데 네네. 돈을 이제 열심히 모았어요. 목표 의식을 딱 가지고 예. 내가 이걸 위해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모았어. 네네. 그럼 이거를 돈을 잘 불려야 되잖아요. 다음으로. 그쵸.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상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이런 거 공부할 시간도 없고 바쁘죠. 네, 어려운데 이분들이 좀 최적화된 돈을 불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불리는 방법 있죠. 예. 뭐냐면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장사에서 사업으로 막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끊어야 되는 게 이건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많은 건물주들 봤을 때의 기준이에요. 사업에 몰빵하지 말아라. 네, 요걸 끊어야 됩니다. 요거를. 무슨 얘기냐? 1호점이 잘 돼요. 그럼 현금으로 좋아요. 그럼 2호점 내죠. 또 3호점 내요. 여기에 최적화돼서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프랜차이즈화해서 사업을 엄청 키워가지고 엑시트를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그 전에 저희가 지금 트렌드가 되게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서는 사업에 너무 몰빵하지 않는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 사업체와 그리고 리스크를 분산한다. 사업 자체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업과 자산화를 분산화를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산화로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사업이 무너지더라도 다시 살 수 있고 내가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자산이 더 큰 효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롯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도 사실 햄버거 팔지만 부동산으로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내가 장사를 잘해서 손님들이 많이 와. 트래픽이 많이 발생돼. 그럼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를 그냥 장사 잘하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부가가치를 활용해야죠. 이게 오히려 찐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사업에 몰빵하지 말아라. 사실 이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